네, 형사 전문 변호사 노규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요, 우리 재판을 받을 때, 1심 재판을 받을 때, 재판장님, 판사님께서 도대체 언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 기록을 받아볼 것인지 공소장 일본주의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뢰인분이 조사받은 그 증거 기록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볼게요. 이 기록 안에는 고소장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의뢰인분이 조사받은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있고, 고소인이 진술한 참고인 조서 내용도 있고, 그리고 목격자의 참고인 진술 조서, 그리고 핸드폰 압수수색 결과, 압수조서, 압수물에 대한 어떤 수사 보고서, 여러 가지 기재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다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를 거쳐서 이렇게 증거 기록화 되는 것이죠. 증거 기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처음에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되고요. 이 증거 기록은 우선 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재판부에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가지고 있고, 먼저 맨 앞에 있는 증거 목록, 이 기록 맨 앞에 보면 증거 목록이 있거든요. 이 증거 목록만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재판부에 제출되고, 증거 목록에 따라서 이 변호인이 각각의 증거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부동의할 것인지, 동의할 것인지, 그리고 경찰 피신 같은 경우는 내용 부인할 것인지, 그리고 수사보고서 같은 경우는 또 부동의할 것인지, 그리고 재전문이 기재되어 있다든지 전화 통화가 된 부분,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 또 부동의 의견을 밝힘으로써 각각의 증거들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동의할 것인지, 아니면 부동의할 것인지, 아니면 경찰 피신 같은 경우 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검찰 피신도 내용 부인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각각 증거 의견을 밝히게 되는데, 증인신문을 하고 그리고 피고인 신문 과정을 거친 이후에서야 이 기록이 재판장님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동의 부동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 동의된 증거를 여기 끈을 풀어가지고 그 부분만 재판부에 먼저 전달을 하고, 부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이라든지 또 증거조사 과정을 거쳐서 부동의한 취지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 진정성립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한 다음에 다시 부동의한 증거들은 따로 취합을 해가지고 재판부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실무상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분리된 증거를 다시 결합을 해갖고 정리하고 순번에 맞춰서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고, 법원에서도 그 법원 실무관님이 이런 어떤 수사를 직접 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순번에 맞춰서 정리하는 게 여간 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동의하는 증거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피고인 신문 과정을 마치고 증거 조사 과정을 마친 이후에 결심을 하고, 그 이후에 재판부가 증거 제출을 하세요라고 하면서 증거를 전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재판을 시작하고, 그리고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재판부에서는 우리 의뢰인분이 어떤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셨는지, 어떤 내용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셨는지, 그 긴 시간 동안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 그리고 검찰청에 가서 조사받은 그 긴 내용을 재판장님께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신문 과정에서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소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피고인 신문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실조회 신청이라든지 좀 추가적인 입증 과정을 통해서 기록이 재판부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 의뢰인분은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소명해야 될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러한 재판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경찰에서 그 긴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그 긴 시간 동안 또 조사를 물론 안 받는 경우도 있지만 조사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판사가 모른 상태로 재판을 본다? 근데 오히려 이것이 예단을 막기 위한 그런 공정함을 위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 이런 수사 내용을 그냥 다 먼저 본다면 의뢰인분의 얼굴을 보고 어떤 취지의 주장인지 들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류에 이미 유죄의 증거와 가까운 내용들이 잔뜩 쌓여있기 때문에 그걸 뒤집어서 의뢰인분이 공소사실에 좀 이런 부분이 다르고 이런 부분은 실제와 맞지 않고 억울한 부분이 있고 무죄가 나올 부분이 있다라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봉쇄되는 거예요. 결국 공소장 일본주의는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공소장에 규정된 서류 외에 대해서는 법원에 예단이 생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류를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예단이 생긴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형사재판 구조는
공소장만 재판부에 제출이 되고 증거 기록은 우선은 검사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각각의 증거들에 대해서 이제 동의, 부동의, 내용 부인 그런 증거 의견을 밝힌 이후에 증거 조사 과정을 거쳐서 각각의 개별적인 증거가 과연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것인지 어떤 그런 증인신문 과정 내지 추가 증거 조사 과정을 거쳐서 결심이 된 이후에서야 증거 기록이 재판부에 넘어간다. 이런 부분을 의뢰인분께서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업무 구조이기 때문에 재판부에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주장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소장 1번주의 부분은 사실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확인되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이제 두꺼운 기록, 이건 기록이 이제 한 권짜리에 불과합니다만 기록이 뭐 3권, 4권, 5권, 10권, 20권, 많게는 50권이 넘어가는 그런 큰 사건들이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를 재판부에서 이 기록을 끌러가지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캔을 하거나 그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을 일일이 이걸 넘겨가면서 보기 힘든 이 기록을 넘겨가면서 본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이 모든 기록을 다 스캔을 하고 각각의 어떤 내용들이 몇 페이지에 어디가 있는지 다 정리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 드리고 증거 기록을 따로 메모해 가지고 어떤 내용이 유리한 내용이 있는지 어떤 내용이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다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요. 형사재판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증거 기록을 확보하고 검사가 과연 어떤 유죄의 증거를 가지고 공소 제기를 했는지 제대로 된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공소장 1번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사건에 필요한 어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본인이 처한 어떤 구체적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쭉 정리한 다음에 저에게 문자 내지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